안녕하십니까. 김동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남조선의 무기체계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테니 잘 들으시라요. 고조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네. 우리 인민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라요. 그럼 시작하겠소. 오늘 다뤄볼 주제는 3월 남조선의 소해소의 날을 기념하여 천안함 이야기를 해보겠소. 천안함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우리 북조선 입장에서는 두려운 것이 천안함이 신형으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남조선의 서해 바다를 수호했던 천안함이 13년 만에 최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해 다시 서해로 왔습니다. 지난해 5월 취역을 마치고 3단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드디어 지난 12월 해군 2함대에 작전 배치됐는데요. 만반의 준비를 마친 천안함이 어떤 준비 태세를 갖췄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세다. 천안함이라고 하면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초계함이었죠. 바로 그 천안함이 새로운 호위함으로 부활해서 돌아왔습니다. 원래 천안함은 포항급 초계함으로 1989년에 취역한 배였는데 바꿔 말하자면 레이더나 대잠 소나 등 센서나 전투 체계가 1980년대 기술이었기 때문에 2010년 우리 북조선의 폭침 시점에서 이미 남조선에서도 구형 함선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3년부터 인천급 호위함을 시작으로 노후 호위함 및 초계함 대체가 시작됐고요. 2016년까지 인천급 호위함 총 6척이 건조되었고요. 대구급 호위함이 8척 건조되었습니다. 충남급 호위함도 현재 1척이 진수되어 있습니다. 충남급 호위함은 이제 2027년까지 사업비 2조 8천여 원을 들여서 총 6척이 건조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또 그 다음에 FFX 배치포, 이것도 추가로 계획되어서 2032년까지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26척 호위함이 건조되어서 기존에 있던 포항급 초계함 24척과 울산급 호위함 9척,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 3척 등 총 36척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가 줄어들면 남조선의 해군 전력이 약해지지는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게 숫자만 보면은 신형 함정이 대수는 적지만 체급이 다르죠. 숫자가 줄었다고 약해진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신형 함정들이 더 크고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도 전력 자체로는 오히려 향상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기존의 포항급과 울산급은 미스트랄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을 제외하면 함포로 대공 방어로 수행해야 하는 등 사실상 현대에 맞는 기준의 반공 능력은 그냥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반공 능력이 추락했어요. 그러나 신형 호위함들은 가장 먼저 만든 인천급조차도 함대공 미사일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고요. 특히 대구급부터는 수직 발사관을 통해서 본격적인 계함 반공 능력이 확보된 상태고요. 여기에 더해서 인천급 이후의 모든 신형 함정들은 함대함 미사일뿐 아니라 전술함대지 미사일까지 장착해서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상 목표에 대한 원거리 타격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우리 북조선은 이제 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남조선에서 전력화된 천안함은 대구급 호위함의 7번 함으로 2021년 11월 9일에 진수하고 2023년 5월 19일에 취역했는데요. 본격적인 전력화 예정은 원래 24년 1월이나 2월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빠른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서 일정을 앞당겨져서 취역을 했다고 합니다. 해군이 배를 인도해서 취역을 했다고 해도 당장 전투에 투입 가능한 건 아닙니다. 시험 항해를 해가지고 배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검증하고 승조원이 탑승해서 훈련도 하고 해가지고 전력화까지 도달해야 진짜 실전 투입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전력화가 앞당겨질 수 있던 배경에는 이미 남조선의 기존에 있던 6척의 대구급 호위함이 전력화 과정을 수행하면서 취역부터 전력화 사이에 필요한 시행착오들이 많이 정리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천안함은 대구급으로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안 나는 상당한 덩치들인데 반해 운용 인원은 단지 120여 명입니다. 더 작은 기존 함인 울산함의 150여 명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대세가 자동화, 무인화이잖아요. 시대의 발전으로 자동화가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고 또 사람이 원래 많이 필요하던 함포나 CIWS 인원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생긴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북조선에서는 일일이 사람이 다 하나부터 10까지 하는데 남조선은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다고 하니 정말 부럽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울산급의 경우에는 주포에 포탑이 2에 부포에 포탑이 3, 포탑이 5개나 있지만 대구급 같은 경우는 주포탑 하나, CIWS 포탑 하나 이렇게 포탑 2밖에 없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인원도 적고 확실히 사람이 절약될 수밖에 없죠. 이 점에서는 남조선이 정말 부럽습니다. 아무튼 특히 새로운 천안함은 원조 천안함과 비교해서 배수량 기준은 약 2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크기가 커지면서 승조원의 편의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데, 원래 천안함은 침대도 아닌 해먹, 즉 그물침대 같은 걸 사용했지만 새로운 천안함은 드디어 침대에서 잠을 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승조원 편의성이 좋아지면 승조원의 피로가 줄고 결과적으로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지겠죠. 저희 북조선에서는 바닥에서 자는데 남조선 부럽습니다. 아무튼 또 21세기의 첨단 기술, 특히 남조선의 자체 기술을 대폭 도입해서 대공 및 대잠 센서들이 첨단화되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전투 체계도 남조선에서 개발된 최첨단 체계입니다. 즉, 눈과 귀가 아주 비약적으로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북조선에서도 만리경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는데요. 작동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신형 천안함 안에는 다른 함정에는 없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천안함 안에는 역사관이 있다고 합니다. 천안함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이전 천안함의 취역 시기와 임무, 굵직한 사건들, 그리고 절대 잊어선 안 되는 산화한 천안함 46용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새겼다고 합니다. 천안함의 결연한 전투의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16세대 남조선형 수직 발사관을 적용해서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적 항공기는 물론 대한 미사일 공격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수직 발사관은 홍상호 장거리 대잠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 잠수함이 멀리서 발견될 경우에도 공격할 수가 있고요. 또 기존의 천안함에서 운영을 못하던 와일드캣이나 링스 같은 다용도 해상작전 헬기도 한 대를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총 8발에 대한 미사일, 즉 해성 미사일을 장비할 수 있는데요. 이 대한 미사일 대신에 전술 함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거나 이 둘을 섞어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망한 듯 합니다만, 아무튼 방어 체계도 훨씬 충실해졌습니다. 방어 체계나 정밀 미사일 교란 체계, 오래 교란 체계 등 항공 및 해상, 수중의 다양한 위협들에 대해서 골고루 대비한 상태이며 추진 체계에도 21세기의 변화에 맞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인 COD LOG, 코드로그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평소에는 디젤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서 모터를 돌리는 전기 추진 방식이라 연비가 좋고 소음도 매우 적어요. 북조선의 잠수함이 음파 탐지기로 탐지를 하기 때문에 남조선의 배가 소리가 적으면 그만큼 탐지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빨리 가속을 해야 될 때는 가스 터빈을 돌려가지고 스크류를 더 빠르게 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속력이 좋고, 또 가스 터빈은 자체로 소음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빨리 가속을 해도 기존 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은 편이긴 합니다. 이 방식은 영국의 26형 호위함이나 호주의 헌터급 호위함에도 적용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세기에 새로 태어난 천안함, 이전 천안함의 뒤를 이어 남조선의 최신 기술로 만든 첨단 무기와 강한 힘이 정말 두렵습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이상 김동무였습니다.